그 개념이에요. 먼저 유료작물, 유료 뭐예요? 기름이죠. 그래서 이 작물을 이용해서 기름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을 유료작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료작물 참깨, 들깨 같은 경우가 참기름 그리고 들기름 짜기 위해서 재배하는 것들. 그래서 참깨, 들깨, 아주까리, 유채, 해바라기, 콩, 땅콩 이것들은 유료. 그래서 이제 그 동일한 작물인데 공해작물에서는 이쪽에도 들어가고 저쪽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 콩, 땅콩 같은 경우는 공해작물로도 보지만 그 위에 이 식용작물에 이 두류에도 포함되죠. 그래서 콩을 생산한다고 해서 꼭 이 밥에다 넣어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름을 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지금 용도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이 같은 작물이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섬유작물, 목화, 삼, 모시, 아마, 왕골, 수세미, 당나무. 이것은 옷감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재배하는 작물입니다. 전문작물,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 옥수수, 감자, 고구마는 우리 식용작물 모두 다 식용작물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또 이 공예작물로 전분작물로도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 잡채 같은 거 좋아하시죠? 이 잡채 같은 거 뭘로 만들어요? 전분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으로 만드는데 이 목적이 이렇게 이 주식으로 먹기 위해서 재배를 했다 그러면 식용작물입니다. 근데 목적이 이 감자 생산해서 고구마 생산해서 이 전분가루로 만들겠다 이러면 이 특용작물, 공예작물에 해당돼요. 당뇨작물, 설탕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사탕수수, 사탕무, 단수수, 스테비아. 다음은 약용작물, 이 약으로 쓰기 위한 거죠. 제충국, 인삼, 박하. 그리고 기호작물, 이 기호식품으로 이용한 거, 차라든가 이 담배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이러면 목적이 뭐예요? 가축의 사료로 이용하기 위한 작물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대부분 화분과냐 두과냐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분과 사료작물, 옥수수, 귀리, 티머시, 오처드 글라스, 나이그라스. 그리고 두과작물, 엘퍼퍼, 화이트 클로버, 자운형 같은 경우는 두과에. 그리고 기타 순무, 비트, 해바라기, 돼지 감자 같은 경우도 이 사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비작물, 이것은 비료로 이용하기 위한 작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화분과 두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화분과 귀리, 호밀 같은 거. 이 콩가는 이 자운형, 배치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이 과수를 나누는데 지금 과수가 인과류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수의 인과류, 준인과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과수의 형태적 구분입니다. 지금 과수의 형태적 구분 관련해서는 이 출제가 매우 빈번하게 되고 있는 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인과류. 인과류는 우리 과일을 잘라봤더니 과일을 반으로 딱 쪼개봤더니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형태가 사과 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빈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씨가 하나씩 들어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질 인자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빈 공간에 선비가 홀로 앉아있다. 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인과류를 한다. 그래서 대표가 사과, 배 같은 경우가 인과류에 해당되고요. 그런데 이 인과류는 이 과일의 기원을 보게 되면 우리가 먹는 가식부, 먹는 부위를 가식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가 화탁이에요. 꽃받침이고 그리고 씨가 들어있는 이 부분이 자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꽃에서
수술약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 주두에 묻는 것, 요걸 수분이라고 표현하고요. 수분이 되면 여기에서 꽃가루 간을 뻗어서 두 개의 정액이 내려오고 이 정액이 이 주공을 통해서 자방 내로 침입을 합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 난액하고 정액이 한번 만나고 그리고 극핵과 정액이 만나는 이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과실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과실로 발달하는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과하고 위과를 구분합니다. 진과, 진짜 과일, 위과, 가짜 과일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진과는 이렇게 자방만 발육해서 이 비대해서 과일이 되면 진짜 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위과 같은 경우는요, 자방하고 자방 외 부분이 같이 비대해서 과일이 되면 이것을 가짜 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방 외 다른 부분이 이 우리가 먹는 가식부가 된 것은 위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 배 같은 경우 이러한 인과류는 모두 다 위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먹는 부분이 꽃받침이 커서 먹는 부위가 돼요. 그래서 진과냐 위과냐 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진과인지 위과인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다음은 준인과류. 준인과류는 지금 인과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준인과류는 인과류에 준한다 했어요. 생긴 게 비슷하더란 얘기예요. 비슷한데 어디가 좀 달라요. 봤더니 뭐 같아요? 단감이라고 해볼까요? 단감이나 아니면 감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단감 같은 경우 봤더니 반으로 쪼개봤더니 씨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요. 인과류는 여기 안에 빈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씨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는, 그런데 준인과류는 씨가 있긴 있는데 빈 방이 없고 그냥 과육의 씨가 박혀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과류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해서 인과류에 준한다 해서 준인과류라고 표현하고, 요것들은 단감이라든가 감귤 같은 것들은 준인과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봤더니 또 하나 차이점 어때요? 이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 꼭지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있죠. 근데 단감이나 감귤 같은 경우는 꼭지가 이런 형태로 붙어 있습니다. 요게 사실은 꽃받침이에요. 화탁의 흔적이고 여기는 우리가 먹는 이 과육 부분, 가식부가 자방이 발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위과 같은 경우에는 이 꽃받침이 이렇게 발달해서 꽃받침, 화탁 부분이 발달해서 먹는 이 가식부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준인과는 봤더니 꽃받침이 어때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럼 얘는 꽃받침이 이 가식부로 또는 과일로 같이 비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준인과는 진과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핵과류. 핵과류는 핵이라고 하는 커다란 씨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 것을 핵과류라고 표현해요. 대표적인 게 뭐 복숭아, 매실, 자두, 살구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생겼죠. 요것들은 역시 꽃받침이 없습니다. 진과류